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must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must는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입니다. 그래서 동사를 도와준다고 해서 도울 조자 써서 조동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. 그리고 이 조동사 뒤에는 항상 원형이 옵니다. 무슨 말이냐면 must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 s나 es 같은 게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must study 이렇게 study에 원형이 와줘야지 뭐 과거형이 온다거나 s나 es가 붙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. 그죠? 그리고 studies 이렇게 s나 es가 들어와도 안 됩니다. 항상 동사를 도와주러 온 이 조동사 뒤에는 원형 그대로 온다는 거 먼저 명심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must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의미가 강한 의무를 나타냅니다. 강한 의무.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느냐? 반드시 뭐 해야 한다. 반드시 뭘 해야만 아주 강한 의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일상 대화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요.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바로 강한 추측입니다. 추측. 해석할 때는 뭐 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. 그러면 해야 한다랑 틀림없다 두 가지 의미가 있네. 아마 한 가지 의미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두 번째 의미, 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뭐 해야 한다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. 나는 말이죠. 해야 합니다. 뭘 해야 될까요? 끝내야 돼요. 끝내야 됩니다. 자, must 뒤에 원래의 원형 그대로 왔습니다. 뭘 끝내야 됩니까? 이 보고서를 언제까지? 내일까지 해볼까요? 까지랑 by를 써가지고 tomorrow. 나는 이 리포트를 내일까지 끝내야 합니다. 이해되셨죠? 많이 보셨습니다. 이 리포트를 끝내야 합니다. 그러면 뭐 임에 틀림없다는 어떻게 쓸까요?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임에 틀림없다. 그녀는 말이죠. 밥을 안 먹었어. 오전 내도록 밥도 안 먹었어. 그래서 그녀는 must be hungry. 이런 말을 쓴 거예요. 그녀는 hungry.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해석할까요? 배고픈 임에 틀림없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기에 be도 어차피 동사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온 겁니다. 조동사 must 뒤에는 항상 원형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비동사 MREJ의 원형인 be가 그대로 온 거죠.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가 왜 왔습니까? hungry가 형용사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드렸죠. 명사나 형용사는 문장에서 다로 끝내주기 위해서 항상 친구인 비동사가 따라다니는데 원래 she는 is가 와야 되겠지만 이 must 뒤에는 원형 그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is의 원형인 be가 온 겁니다. 자, 뜻은 이다죠. 그죠? 이다로 해석하면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녀는 배고픈 임에 틀림없다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녀는 뭐 임에 틀림없다. 나는 끝내야 한다.
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. 자,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ust의 부정형입니다. 부정형 바로 must not입니다. must not. 그러면 must not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? 예를 들어 아이들은 뛰어서는 안 돼. 자, 해야 한데 반대말이 바로 뭡니까? 뭐 해서는 안 된다. 같은 해자로 기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. 해야 한다, 해서는 안 된다. 해야 한다, 해서는 안 된다. Children must not. 아주 강합니다. must not run. 뛰어서는 안 되네요. 뛰어서는 안 됩니다. 마찬가지로 must는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원형 그대로 와줘야 됩니다. must not run 어디에요? near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풀 수영장 근처에서는 뛰어서는 안 된다. 자, 여기까지는 아주 이해가 쉽게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.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떻게 씁니까? must, must not. must, must not. 자, 그 다음에 추측을 보면 뭐임에 틀림없다. 그러면 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반대말이 이렇게 쓰겠지요. must not be hungry. 물론 이렇게도 써도 상관없습니다. 뜻은 어떻게 될까요? 뭐임에 틀림없다니까 배고프지 않음에 틀림없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.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쓰는 게 있습니다. 바로 can't입니다. can't. can't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네. 그런데 can't는 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. can't 또는 can과 not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cannot으로도 사용을 합니다. 둘 다 똑같이 사용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일리가 없다. 뭐 일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she must not be hungry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이 말보다는 뭘 잘 쓰느냐 하면 she can't be hungry 라고 씁니다.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? 뭐 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이니까 이렇게 그녀는 배고플 리가 없다. 배고플 리가 없다.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요거 조금 조심해 줘야겠죠. 그죠? 자, 다시 말씀드립니다. 뭐 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로 must not을 써도 됩니다. 되지만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우리가 시험 칠 때 더 많이 나오는 것은 must not, 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? can't 또는 cannot을 쓴다. 뜻은 뭐 일리가 없다. 그죠? 그래서 그녀는 배고플 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자, 그러면 한번 다 싹 지워보고 우리 예문을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칠판에 미리 문장을 적어놨습니다. 첫 번째 문장 보시면 must가 보입니다. 두 번째 문장도 보니까 must 뒤에 not이 보이네요. 부정형입니다.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은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. 자, 해야 한다로 썼습니다. 해서 해야 한다.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은 이 지역 안에서 담배를 어떻게 됩니까? 펴서는 안 됩니다.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. 뭐 해서는 안 된다. 그렇죠? must는 뭐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고 부정형인 must not은 바로 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. 이 첫 번째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. 같은 해로 외우십시오. 해야 한다, 해서는 안 된다. 자, 두 번째 보시면 조금 우리한테는 어색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이에요. 그러면 첫 번째 이 must는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죠? 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죠? 뭐 임에 틀림없다. 그래서 he must be crazy 하게 되면
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. 자, 다시 질문 드릴게요. 여기 B가 왜 왔어요? crazy가 미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다로 끝내주기 위해서 이다라는 비동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B는 왜 원형이 왔지요? 조동사 must 뒤에는 항상 원형이 오기 때문에 am, are, is라는 비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원형 그대로 B가 와줘야 됩니다. 여기에 이 he라고 해서 is 쓰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됩니다. 원래 원형 B를 써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. 그러면 반대인 경우 그는 미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must나 쓰면 안 됩니까? 물론 되는데 잘 안 써요. 잘 안 써요. 그래서 요거보다는 밑에 거 can't be를 써주세요. can't be 뜻은 뭡니까? 일리가 없다. 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니까 일리가 없다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can't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must, 임에 틀림없다의 부정형은 can't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he can't be crazy. 그는 미쳤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합니다. 자, 미쳤음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이니까 미쳤을 리가 없다. 이해되셨습니까?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